자, 많이 힘드시죠? 오늘은 제가 힘드네요. 워낙 문제가 많다 보니까 그냥 뺐으면 좋겠는데 또 찜찜하고 그래서 그냥 합니다. 자, 어지간해. 자, 12번. 자, 주식회사 서울의 5월 중 노무원가 자료는 다음과 같다. 직접 노무원가의 표준 임률 구하는 거. 그러면 우리 자, 표 그려주고 뒤에는 돈. 그 다음에 얘죠. 얘가 자, 실제 생산량에 허용된 표준이다. 그러면은 자, 실제 노무원가의 임률은 2250원. 2250원. 자, 그 다음에 실제 노무 시간은 10,000시간. 그러면 2250만 원. 그 다음에 자, 표준 노무 시간은 실제 생산량에 허용된 게 11,000시간. 그럼 얘를 모르잖아요. 근데 실제는 10,000시간. 자, 그러면 이제 표준 임률을 여러분들이 구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임률 차이가 180만 원이 유리한 차이로 나왔네요. 그러면 얘하고 곱한 거. 자, 그 다음에 요놈하고 요놈이 자, 18,000원이 180만 원이 자, 유리하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얼마가 돼요? 2,430만 원이 되겠죠? 그럼 2,430이 표준인데 2,250이 들어갔으니까 180만 원이 유리. 그러면 이거는 표준 임률은 2,430원이 되겠죠? 자, 그러면 2,430. 그러면 여기는 자, 답은 나왔어요. 자, 답은 이미 2,430이고 그러면 여기가 26730. 그러면은 또 유리한 차이네요. 2,430. 그러면 자, 능률의 차이는 243만 원이 유리하다.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래서 문제가 요구하는 것은 표준 임률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답은 1번. 자, 13번. 자, 이번에는 실제 노동시간 구하는 거. 자, 똑같아요. 자, 실제 임률은 7원 30전. 그 다음에 표준 임률은 7원 50전. 자, 그 다음에 실제 생산량에 허용된 표준 시간은 5,000시간. 자, 그러면 여기는 37,500원.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능률 차이가 3,000원 유리. 그러면 얘와 얘가 3,000원이 유리하다면 여기는 34,500이다. 그러면은 자, 34,500원을 자, 7원 50전으로 나누면 4,600시간이네요. 자, 실제 시간은 4,600시간. 그러면 자, 얘는 33,580원이 나올 거고 자, 이 문제가 요구하는 노동시간은 4,600시간으로 끝났고 만약에 임률 차이를 물어봤다. 그러면은 34,500원에서 33,580원을 빼면은 자, 920원이 덜 들어갔으니까 유리. 자, 요거는 임률의 차이. 요 놈은 능률의 차이. 이렇게 구분하시면 끝. 자, 14번. 자, 주식회사 한국은 표준원가 계산 제도를 사용하고 있고 자, 실제 생산량에 허용된 표준 시간. 자, 이걸 또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우선
실제 노무 시간은 18,000시간이고 그 다음에 실제 입률은 2원 50전. 그러면 여기는 18,000시간이고 자, 우리는 이제 표준 입률이 자, 안 나와 있는데 여기에 입률 차이가 9,000원이 유리. 자, 9,000원이 유리. 그러면 쟤부터 계산합니다. 자, 18,000시간 곱하기 2.5 하면은 자, 얘는 45,000원인데 자, 9,000원이 유리하다 그랬으니까 54,000. 그러면 자, 54,000을 자, 18,000으로 나눠 주면은 자, 표준 입률은 3원. 자, 그다음에는 여기에서 능률 차이가 1,500원 분리. 자, 1,500원이 분리하면은 얘는 52,500원이지요. 그러면은 1,500원이 자, 분리하게 된 거죠. 자, 52,500을 자, 3으로 나눠 주면은 실제 생산량에 허용된 표준 시간은 17,500시간이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5번하고 자, 16번. 요거는 늘 말씀드린 대로 자, 우리 재료비나 노무비의 표준은 간단하게 이렇게 하는데요. 자, 원래 그 제조간접비에 대한 표준, 요거는 고정제조간접비 표준, 그 다음에 변동제조간접비 표준, 이거 구하는 게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 주간사에서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그냥 한 문제 버리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에 투입해서 공부하는 시간이 너무나 낭비가 돼요. 원래 이제 거의 그동안까지는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지난번에 한 번 툭 튀어나왔다고요. 그래서 한 문제 정도는 버려도 그거 공부할 시간에 딴 거 몇 번 더 해보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자,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는 마지막 기타의 관리에게 의사결정회계죠. 자, 요거는 이제 바로 문제로서 자, 천천히 정리합니다. 자, 510페이지. 자, 1번 주식회사한국은 73,500원에 구입한 원재료 A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 제품 생산에 사용할 수가 없대요. 자, 그래서 우리 한국은 원재료 A에 대해서 두 가지 대안을 고려하고 있다. 자, 이거는 이제 무슨 말이냐? 지금 자, 73,500원에 자, 원재료를 구입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대안이 두 개가 있는 거죠. 첫 번째 안은 자, 그냥 얘를 73,500원에 구입했는데 그냥 손해를 보더라도 45,600원에 그냥 판매해버리는 방법. 자, 두 번째는 원재료 A에다가 6,600원의 다른 원재료를 혼합해서 원재료 B로 만든대요. 그래가지고 외부에 58,100원에 판매한답니다. 그럼 이거는 자, 지금 73,500원에 원재료를 얘는 포기하고 얘를 45,600원에 판매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자, 두 번째 대안은 6,600원의 다른 원재료를 혼합해 가지고 58,100원에 판매한대요. 그러면은 자, 얼마를 더한다고요? 6,600원의 다른 원재료를 투입해 가지고 얘를 얼마에 판매하는 거냐? 58,100원에 판매한대요. 그러면 58,100원을 얻기 위해서 6,600원이 투입이 되니까 결국은 58,100원에서 6,600원을 빼면은 51,500원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자, 그럼 결국 자, 이 두 가지 중에서 대안 2를 선택한대요. 그러면은 우리는 1안과 2안을 비교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자, 요 1안을 선택하면은 45,600원이 들어오죠.
근데 B안을 선택하면은 이만큼 들어와도 요만큼이 나갔으니까 51,500원만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B안이 더 유리하다. 얼마가 유리하느냐? 자, 5,900원만큼 더 유리하죠. 자, 5,900원만큼 E안을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냥 생각할 필요도 없이 간단하게 답이 보이죠. 자, 2번. 다음의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이다. 1번. 관련 원가. 관련 원가라고 하는 것은 의사결정에 관련이 있는 원가. 조금 아까 1안, 2안 둘 다 관련이 있는 거죠. 자, 따라서 관련 원가는 의사결정 시 고려해야 되는 원가다. 자, 2번. 회피 가능 원가는 특정 대안을 선택하지 않음으로써 그 발생을 피할 수 있다. 피할 수 있는 게 회피 가능 원가고 피할 수 없는 게 회피 불능 원가죠. 자, 3번. 특정 자원을 대체적인 투자에 사용하였다면 얻었을 이익. 자, 이거를 우리는 기회원가라고 한다. 포기한 쪽에서 얻을 수 있는 최대의 경제효과니까 맞는 얘기죠. 자, 4번. 특정 경영자가 발생을 통제할 수 없는 원가를 통제 불능 원가. 이는 경영자의 성과를 평가할 때 고려할 필요가 없잖아요. 통제할 수 없는 거를 어떻게 경영자 성과 평가할 때 고려를 할까요? 자, 그래서 4번이 잘못 설명된 것이다. 자, 이미 발생한 원가로 회피할 수 없는 원가. 이를 우리는 매몰 원가 또는 역사 원가라고 하죠. 자, 비관련 원가입니다. 자, 그래서 5번도 맞고 따라서 틀린 설명은 4번만 틀렸다. 자, 3번. 주식회사 한국은 기계설비의 여유로 인하여 특별 주문 생산이 증가하고 있다. 자, 이때 특별 주문의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관계가 없는 거. 그건 고정비죠. 자, 고정제조간접비는 자, 특별 주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이 이미 더 만들든 덜 만들든 발생하는 원가가 고정비다. 그래서 자, 고정제조간접비는 조업도와 관계없이 일정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특별 주문을 받는다, 안 받는다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자, 네 번째. 자, 주식회사 한국은 단일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다. 내년도 예정 생산량 1000단위를 기준으로 편성된 제조원가 예산은 다음과 같고, 자, 제품의 단위당 판매 가격은 40원이래요. 자, 주식회사 한국은 거래처로부터 단위당 30원에 제품을 300개 구매하겠다는 특별 주문을 받았고, 자, 주식회사 한국은 특별 주문 수량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여유 생산 설비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대요. 자, 이때 초과 근무로 인하여 단위당 5원씩 원가는 추가로 발생을 한대요. 그러면 주식회사 한국이 특별 주문을 수락할 경우 내년도 영업이익은 어떻게 되겠느냐. 자, 요 얘기는 자, 특별 주문을 수락할 것이냐, 자, 수락하지 않을 것이냐. 자, 요거를 이제 결정을 하는 거예요. 특별 주문에 대해서.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지금 1000개를 기준으로 이제 예산을 세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외부에서 300개를 30원에 구매하겠다는 주문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회사는 이미 300개를 더 추가로 만든다 하더라도 자, 고정비는 추가로 발생하지 않는 생산 설비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자, 요 제안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우선 만드는데 변동비가 얼마인가 볼까요? 하나당 재료비는 5원, 노무비는 3원, 변동제조간접비는 3원, 고정제조간접비는 고려할 필요가 없죠. 그거는 더 만들든 덜 만들든 똑같이 발생하니까. 그러면 변동비는 11원입니다. 자, 변동비가 11원인데 얘를 추가로 만들면서 추가 원가가 5원이 더 추가된대요.
그러면 한 개 만들 때마다 16원씩 원가가 들어가죠. 근데 얘를 얼마에 구매하겠대요? 30원에 구매한대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 팔 때마다 14원씩 이익이 생기죠. 자, 몇 개 주문 받았어요? 300개. 그러면은 이거를 만들어서 판매하면은 우리는 4,200원만큼 영업이익이 증가될 거 아니냐. 아주 간단한 얘기죠. 자, 우리가 원래는 하나에 11원에 만들 수 있는데 변동비가, 자, 추가로 만들 때 5원의 원가는 추가로 발생. 그러면 16원이 원가예요. 근데 얘를 30원에 사겠대. 그러면 하나당 14원씩이 이익이 발생한다.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4,200원의 이익이 생기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답은 4번. 자, 512페이지로 가서, 자, 문제 5번. 자, 주식회사 대한은 X1년 중 생수를 400병 판매할 것으로 예상하고 다음과 같은 손익계산서, 예산 손익계산서를 작성했고 우리 회사의 연간 최대 생산 능력은 500병이래요. 그런데 주식회사 대한은 백화점으로부터 생수 200병을 병당 350원에 구입하겠다는 특별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제안을 수락하면, 자, 한 병당 20원씩 포장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데, 자, 생산 능력의 제약으로 인해서 기존 시장의 예산 판매량 중 100병은 감소시켜야 된다. 자, 그렇다면 이 특별 주문을 수락한다면은 손해냐 이익이냐 요거를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최대 생산 능력은 500병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 400병을 판매할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 손익계산서를 작성을 했어요. 자, 그런데 백화점에서 생수 200병을 병당 350원에 구입하겠다는 주문을 받았죠. 그러면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최대 생산량은 500병인데, 자, 지금 만든 게 400병. 그러면 200병의 주문을 받으면은 기존의 100병은 생산을 포기해야 되죠. 기존 것은.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어떠한 차이가 생기는가 보겠습니다. 자, 얼마에 구입하겠대요? 350원에. 그런데 자, 지금 변동비는 얼마가 들어갑니까? 240원이 들어가네요. 240원. 그러면은 자, 240원인데 거기에 한 병당 20원씩의 포장 비용이 들어가요. 그러면 결국 260원이 변동비가 되겠죠. 자, 350원에 판매하는데 그 병에 그 주문의 변동비가 260원. 그러면 한 병당 90원씩이 이익이 되고, 그러면 200병이니까 이로 인해서 얼마? 18,000원의 이익이, 공원이익이 나오죠. 자, 200병을 주문받아서 생산하면은 18,000원의 이익이 생깁니다. 그 대신에 기존의 100병에 대한 공원이익은 감소가 되죠. 자, 그러면 100병. 자, 100병의 공원이익은 얼마가 돼요? 한 병당 160원씩. 그러면은 160원씩 100병이네요. 그러면은 16,000원의 손해를 봐야죠. 자, 16,000원은 포기하고 18,000원 이익을 본다. 그럼 전체적으로는 그래도 요 제안을 받아들이는 게 2,000원만큼 이익이 생기지 않느냐.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제안을 수락한다면 우리는 2,000원만큼 이익이 증가되는 것이다. 자, 6번 들어갑니다. 자, 주식회사 한국은 한 종류의 제품 X를 매월 15만 단위씩 생산 판매하고 있다. 단위당 판매 가격과 변동비는 75원과 45원이며 월 고정비는 200만 원으로 여유 생산 능력은 없다. 자, 이때 한국은 대한으로부터 매월 제품 만 단위를 공급해 달라는 의뢰를 받았어요.
자, 한국은 제품 X의 생산 라인을 이용하여 제품 Y를 즉시 판매할 수 있대. 생산할 수 있다. 그러나 주식회사 한국이 주식회사 대한의 주문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제품 X의 생산 판매량을 8,000개를 포기해야 되죠. 그리고 제품 Y의 생산을 판매하면 단위당 35원씩 변동원가가 발생한대요. 그러면 주식회사 한국이 현재의 이익을 유지하려면 이거를 자 대안에다가 얼마에 받고 주문을 받아야 되느냐 이 소리죠. 자, 그럼 현재 우선 오늘 현재 우리 회사의 이익을 먼저 따져봅니다. 자, 현재의 이익은 우리가 판매 가격은 75원인데 변동비가 45원이다. 그러면 하나 팔면은 30원씩 이익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몇 개를 판매하느냐? 15만 개. 그러면은 450만 원이 공원이익이죠. 그런데 고정비가 얼마냐? 200이 들어가요. 자, 고정비가 200. 그러면은 우리 회사의 공원이익은 250만 원의 이익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대안으로부터 10,000개를 공급해 달라는 의뢰를 받았으니까 요걸 이제 얼마에 팔아야 될 거냐? 10,000개를 모르죠. 그런데 우리는 요 10,000개 변동원가가 35원이 발생한대요. 자, 그러면 얼마에 팔아야 35원의 변동비를 부담하고도 이익을 볼 수 있느냐? 10,000개죠. 그러면 요 놈에다가 자, 그 다음에는 우리 주식회사 대안의 주문을 받으려면은 우리가 만들던 거 8,000개를 포기해야 돼요. 그러면 142,000개만 판매되겠죠? 자, 142,000개는 하나에 30원씩 이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얼마가 되겠어요? 142,000개 곱하기 30. 그러면 이게 426만 원이죠? 그런데 고정비는 얼마 있어요? 200만 원. 요거를 뺀 금액. 그러면 요게 우리가 15만 개 팔던 거를 142,000개. 그 다음에 여기다 10,000개를 팔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게 같은 이익이 나와야 되니까 요 이익은 요렇게 해도 250만 원이 나와줘야 되죠? 요 이익이 그대로 존속되니까. 그러면 여기는 426만 원에서 200만 원을 빼면은 여기가 226만 원의 이익이 생기고, 자, 여기에서 얼마 이익이 나와야 돼요? 24만 원의 이익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24만 원 이익이 나오려면은 요 놈에다가 10,000개를 곱해서 24만 원. 그럼 요게 24원의 이익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은 얼마에 판매해야 될까요? 59원의 판매 가격을 결정하면은 자, 59원에서 35원의 변동비를 빼면 24원이 공원이익이고 10,000개를 판매하게 되면은 24만 원의 이익이 발생하겠죠. 그러면 요거하고 기존 142,000개에서 얻어들이는 이익하고 같아진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자, 이 주문에 대한 가격을 최소로 59원을 받고 판매를 한다면 자, 우리가 하던 거하고 똑같아지죠. 그럼 만약에 상대방이 59원 이상을 준다 그러면은 요 제안을 받아들여야 되고, 59원 이하로 가격을 책정하게 되면 그 제안은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 의사결정에 필요한 거다. 자, 넘어갑니다. 자, 갑제품의 정상 판매 가격은 단위당 1,000원이며 변동원가는 단위당 700원이다. 고정원가는 10만 단위 기준으로 단위당 100원이고 15만 단위까지는 관련 범위 내에서 변하지 않는데요. 자, 12만 개의 판매 계획을 세운 후 추가적으로 15,000 단위에 대한 특별 주문을 받았어요. 그러면 영업이익을 300만 원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특별 주문에 대한 판매 가격을 얼마로 책정해야 되느냐? 아까 6번하고 똑같은 문제죠? 자, 그러면 먼저 판매 가격은 얼마가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단위당 변동비는 700원이 들어가죠? 그러면 여기에서 변동비를 뺀 게 요게 공원이익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몇 개의 주문을 받았느냐? 15,000개의 주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주문을 받고 영업이익을 얼마 더 증가시킨대요? 300만 원만큼 증가시킨다. 그러면 이게 300만 원. 요게 되려면 자, 요거하고 요거를 곱한 게 300만 원이죠. 그러면 300만 원을 15,000원으로 나눠주면은 요게 200원이 돼요. 요거와 요거의 차이가 200원이 되면 한 개당 200원씩 15,000개 그러면은 300만 원의 영업이익이 증가됩니다. 그럼 요거는 얼마에 판매해야 돼요? 900원에 판매한다면 자 300만 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자 아까 6번 문제하고 7번 문제는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넘어갑니다. 8번. 자, 주식회사 합격은 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부품을 생산하고 있고 1000단위 생산과 관련된 원가 자료가 다음과 같다. 자, 주식회사 한국이 부품 A 1000단위를 800원에 공급하겠다는 제안을 했대요. 자, 이 경우 합격은 외부에서 구입하는 경우에 공장 시설을 매년 4만 원에 임대할 수 있고 단위당 고정 제조 간접비는 150원이 회피할 수 있대요. 그러면 이 제안을 수락한다면 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되느냐? 자, 똑같은 얘기죠. 자, 천천히 보시면 이런 얘기예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자기가 그냥 생산하는 거하고 그러면 자기가 생산하면은 83만 원이 나갑니다. 1000개를 생산할 때. 자, 자가 생산을 한다면 자, 80만 원의 돈이 나가고요. 이놈을 내가 외부에서 구입을 한다면 자, 이때는 돈이 얼마 나가는가를 따져보면은 어느 게 유리한지를 결정할 수가 있겠죠. 자, 지금 주식회사 한국이라는 데에서 하나에 800원씩 공급하겠대요. 그러면 우리는 1000개니까 800원씩 그러면은 80만 원이 나가야 되겠죠. 여기 외부에서 구입하면은 우선 구입 금액이 80만 원이 나갑니다. 대신에 우리가 외부에서 구입했기 때문에 우리 공장의 여유시설이 있죠. 유휴시설이. 그거는 우리가 안 만드니까 그거를 외부에다 임대를 하면은 임대료가 4만 원이 들어온대요. 그럼 80은 나가지만 4만 원은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변동비는 우리가 안 만들면은 변동비는 발생하지 않지만 고정비는 우리가 만들든 안 만들든 발생하죠. 그 대신에 우리가 안 만들면은 고정비는 조금 적게 들어갈 거다. 자, 그래서 단위당 고정 제조 간접비는 150원씩이 회피 가능하대요. 자, 그럼 거기 보세요. 우리 고정 제조 간접비가 자, 20만 원인데 1000단위. 그러면은 200원이잖아요. 한 개당 200원. 근데 150원은 회피 가능하다. 그러면은 얼마는 들어가는 겁니까? 50원은 들어가는 거죠. 자, 50원씩 1000개. 그러면 5만 원의 고정비는 발생이 되겠죠. 그럼 결국 내가 만들면 80만 원의 돈이 나가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구입하면은 85만 원, 4만 원이니까 81만 원이 나가는 거죠. 그러면은 안 받아야죠, 제한은. 내가 만들면 80만 원 나갈게 외부에서 구입하면은 81만 원 나가면 만 원 손해가 되니까 이 제한은 거부해야 된다. 이런 소리죠. 자, 그러면은 다시 자 80만 원하고 자 요게 틀렸네요. 내가 생산하면은 얼마야?
83만 원이 나가네요. 83만 원이 나가는 거고, 자, 이렇게 하면은 81만, 잘못 얘기했죠. 그러니까, 요거 글씨를 잘 보셔야 돼요. 83만 원이고, 자, 외부에서 구입하면은 81만 원이고, 그러면 외부에서 구입하는 게 2만 원의 이익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오늘 안경을 두고 왔더니 눈이 안 보이네요. 자, 다시 한번 거기 보시면은 1000개를 생산하는 총 원가 83만 원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들면 83만 원이 나가고, 자, 외부에서 구입하게 되면 결론 81만 원만 나가게 되니까 내가 만드는 게 2만 원 더 손해를 보는 거죠. 외부에서 구입해야 한다. 자, 따라서 이 제한을 수락하면 이익은 2만 원이 증가될 것이다. 자, 9번. 자, A 아파트는 건물의 수선 유지에 필요한 소모품을 자체 생산하고 있고 현재 필요한 수량은 20개. 단위당 생산 원가는 100원이며 고정비는 1200원이다. 이 소모품을 외부에서 구입한다면 A 아파트의 생산 설비를 400원에 임대할 수 있고, 자, 고정비는 80% 수준으로 감소. 그러면 이 A 아파트가 이 소모품을 외부에서 구입한다면 얼마를 주면 되겠느냐? 이거하고 똑같은 문제죠. 자, 내가 만듭니다. 내가 만들면은 얼마의 돈이 나가요? 자, 20개고, 20개고요. 그 다음에, 자, 다시, 한 달에 고정비는 1200원. 자, 그 다음에 변동원가는 100원. 그러면은 20개를 만드는데 변동비가 100원 들어갑니다. 그러면 2000원이죠. 그 다음에는 고정비가 월 1200원이 나가죠. 그러면 내가 만들면 3200원이 나갑니다. 자, 그러면 얘를 외부에서 구입한다면, 자, 외부에서 구입한다면 이제 얼마의 돈이 나가죠. 그 다음에 내가 안 만들면 유유시설을 400원에 임대할 수 있다. 그러면 400원은 이렇게 들어오겠죠. 자, 그 다음에 고정비는 1200원인데 내가 안 만들어도 발생합니다. 근데 얼마? 80% 수준으로 감소. 그러면은 960원은 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나갔을 때 요거 외부에서 얼마를 구입하면은 얘하고 같으냐? 이랬으니까 여기다가 3200원 이렇게 쓰시면 되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거꾸로 갑니다. 자, 마이너스 3200원이에요. 그 다음에 얘는 더해야죠. 플러스 960원.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합니다. 그러면은 얼마가 돼요? 자, 총 여기에서 외부에서 구입한 돈은 얼마가 되느냐? 얼마가 돼요? 2640원이 되겠죠. 그래서 얘하고 얘를 더하세요. 그러면 2640 플러스 960, 자, 마이너스 400. 그러면은 3200이 정확하게 나오겠죠. 자,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를 더한 금액에서 얘를 빼면은 요 금액과 요 금액이 일치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은 2640원에 외부에서 구입하면 되는 건데, 자, 여기서는 한 개당 얼마냐? 그럼 요 2640원은 20개잖아요. 20개. 그러면은 2640원을 자, 20개로 나눠주면은 하나에 132원에 구입하면은, 자, 내가 생산한 거나 외부에서 구입한 거나 결론은 똑같아진다. 자, 이해되셨죠? 자, 넘어갑니다. 10번. 10번은 기본서하고 동일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10번은 기본서의 문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11번. A 아파트는 건물의 수선 유지를 위하여 총 구입 원가가 1,500원인 벽돌 X를 100개 보유하고 있다. 자, 다른 아파트에 110원에 판매할 수 있대요.
이때 700원의 배달료를 부담한대요. 자, A 아파트는 X 대신에 비슷한 벽돌 Y를 106원에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은 A 아파트가 벽돌 X나 Y를 100개 사용한다면 어느 벽돌 사는 게 유리하냐? 자, 그럼 우선 벽돌 X는 총 구입 원가가 1,500원이죠. 그런데 얼마에 판매할 수 있느냐? 110원에 판매할 수 있대요. 그러면 11,000원에 판매할 수 있고 이때 700원의 배달료가 들어간대요. 그러면은 X는 1,300원짜리죠. 자, X는 1,300원. 자, 그 다음에 Y는 하나에 106원씩 구입하는데 그러면은 1,600원이네요. 그러면 어느 게 유리해요? X가 Y보다는 300원이 더 유리하다라는 것을 이용할 수 있죠. 자, 다시 한번. 자, X는 11,000원인데 700원의 배달료를 부담한다. 그러니까 X는 1,300원이 되는 거고 Y는 1,600원이니까 X가 300원 더 유리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넘어가시고. 자, 12번. 자, 주식회사 한국은 제품 A와 B를 생산 판매하고 있다. 자, 공원이 계산서는 다음과 같고, 자, 지금 현재 우리 회사는 9만 원의 손해를 보고 있네요. 자, 주식회사 한국의 경영자는 지금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영업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제품 A의 생산 중단을 고려하고 있다. 자, 제품 A의 생산을 중단하더라도 고정비 중에서 21만 원은 계속해서 발생을 한대요. 그러면은 자, 이거 중단하는 게 낫냐, 그냥 하는 게 낫느냐? 이건 뭐 산수 문제도 아니고. 자, 내가 계속 만들면은 9만 원 손해죠. 자, 그런데 생산을 중단하면은 고정비, 다른 거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고정비는 21만 원이 그대로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12만 원이 더 이익이 감소될 거 아니냐. 간단하게 나오죠. 자, 정답은 4번. 자, 12만 원이 감소되는 것이다. 자, 13번. 자, 주식회사 장백은 ABC 세 가지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다. 자, 예상 수치는 다음과 같고, 자, 제조간접비는 세 가지 제품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배부된 고정 제조간접비가 3,600원이 포함이 됐어요. 근데 이 공통원가 3,600원은 한 가지만 만들어도 자, 필요한 고정 원가래요.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변동간접비고, 자, 이때 제품 A가 적자이므로 자, 생산을 중단하려고 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제품 A를 생산 중단하면 관련 시설의 대체적인 이용 가치는 없다. 그러면 제품 A의 생산을 중단한다면 우리 기업의 전체 이익에 미치는 영향, 이것도 조금 아까 한 거하고 거의 같은 개념이죠. 자, 지금 A 제품은 200원의 마이너스를 보고 있어요. A 제품은 자, 200원의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안 만들면 어떻게 되겠느냐? 자, 근데 문제는 얘를 안 만들어도 자, 거기 보면은 고정 제조 간접비 3,600원이 한 가지만 만들어도 다 발생한대요. 그러면 이제 3,600원 중에서 A가 부담할 게 얼마인지 계산을 해봐야죠. 자, 그러면은 3,600원 곱하기 자, 매출액 비율이니까 매출액 9,000원 분의 4,000원. A는 매출액이 총 9,000원인데 4,000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은 4, 4, 16, 1,600원이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그러면 안 만들면 1,600원 손해를 보는 거고, 만들면 200원 손해를 보는 거고, 그러면은 그냥 생산 계속하는 게 더 유리하겠죠. 자, 따라서 자, A의 제품을 생산 중단한다면 전체적으로는 오히려 1,400원의 손해를 더 보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넘어갑니다. 자, 14번도 기본수하고 똑같은 문제. 자, 16번도 똑같은 문제. 자, 다른 거는 뭐 별로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이제 15번 봅니다. 주식회사 한국의 1분기 매출 계획에 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그러면은 2월 달에는 몇 개를 생산해야 되느냐? 자, 요거는 이제 2월에 자, 생산량을 그리면 돼요. 자, 먼저 기초는 얼마야? 1월의 기말이 2월의 기초죠? 그러면 6,750개가 있었고, 자, 예상하는 판매량은 이제 여기서는 구입하고 여기서 판매를 합니다. 자, 판매는 얼마? 95,000개. 그러면 기말은 6,250개. 이거 뭐 산수죠? 그러면 몇 개를 구입해야 되느냐? 더해서 빼면 요거 간단하게 나오게 되겠죠? 자, 넘어갑니다. 17번. 자, 주식회사 한국의 X1년도 종합예산 자료래요. 자, 이것도 이제 가만히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가 2월, 3월, 4월. 자, 2월에 10만 원을 매출합니다. 그런데 월별 매출은 현금 매출 6만 원과 외상 매출 4만 원으로 구성된대요. 자, 3월에는 얼마를 판매합니까? 20. 4월 달에는 30. 요게 이제 매출액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판매하면서 60%는 현금으로 팔고 40%를 외상으로 판대요. 그러면 2월 달에 6만 원은 현금으로 들어왔고 4만 원이 외상이죠. 그랬다가 외상 매출은 판매된 다음 달에 40%가 들어오고 요거에 40%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 다음 달에 60%가 들어온다. 뭐 산수죠 이거. 그러면은 자, 문제가 요구하는 거는 4월 말일 날 우리 회사가 받아야 할 외상값은 얼마네요. 그러면 이거는 2월 달 거는 3월 달, 4월 달에 모두 들어왔으니까 얘는 없어요. 자, 그러면 20만 원 중에서 60%는 현금, 40%가 외상. 그럼 8만 원이고, 자, 8만 원 중에서 40%가 여기에 들어오죠. 32,000원. 그 다음에 아직 못 받은 게 60%, 48,000원이 요게 외상 매출금 2월 달 거 중 못 받은 금액이죠. 그 다음 3월 달 30만 원 팔았는데, 자, 60%는 현금, 40%가 외상. 그러면 12만 원이 외상으로 남아있네. 그러면 우리 회사 4월 말일 날 외상 매출금 잔액은 16만 8천 원이 되겠죠? 이건 뭐 그냥 산수 문제입니다, 그냥. 자, 그렇게 계산하시면 끝. 자, 이렇게 해서 원가 회계를 모두 마쳤습니다. 아, 너무 힘드시죠? 아, 근데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났어요. 개념 체계를 1시간 더 해야 되는데 오늘 너무 힘이 드니까 내일 제가 1시간 추가해서 내일 개념 체계 1시간 더 마무리해서 문제 풀이는 모두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하여튼 그러니까 내일까지 결국은 이제 편집해서 오늘 다 종강으로 올려드릴 거예요. 1시간은.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1시간 더 보충해서 문제풀이 끝난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